안녕하세요, 농사진다이버입니다. 봄철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야외 활동하기가 힘든 요즘인데요. 그래도 밭에서 작업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시금치 심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열무를 심었어요. 심는 과정은 지난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하지만 오늘은 물 주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스프링클러가 보이시죠? 지난번에는 밭 옆에서 물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 편 그리고 이쪽 편에 호수에서 물이 나오는 측설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스프링클러로 주는,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고설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관이, 보이시는 관이 쭉 하우스 끝까지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서 보이시는, 여기에서 물이 수압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물 주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을 주기에 앞서서 그 스프링클러의 여분의 스프링클러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물 속에 이물질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 갖고 대비용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틀고 지금 밭으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수압을 최대한 약하게 틀어놨어요. 이유는 이제 혹시 막힌 스프링클러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물이 떨어지는 반경이 이제 원형으로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 자국이 선명해지면 촬영하도록 하고, 지금은 스프링클러가 막힌 곳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우스의 끝까지 와버렸는데요.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막힌 게 없어서 교체할 일이 없습니다. 간혹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날은 운이 좋네요. 그리고 이제 땅을 보시면은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이 원형 자국을 내면서 땅을 적시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수압이 제일 약한 상태인데, 수압이 더 세지면은 교차된 흙이 마른 부분 없이 충분히 물이 여러 군데로 갈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밭에 열무를 심은 한 줄까지는 아직 물이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만 이렇게 물이 가는데, 수압을 세게 하면은 이제 이게 끝까지 가겠죠. 그리고 가운데 저렇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부분까지 물이 갈 거예요. 그러면은 밖으로 나가서 수압을 세게 물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수압을 제일 세게 틀었습니다. 물이 나가는 반경이 훨씬 커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열무를 심은 곳에 물이 끝까지 안 갔었는데, 점점 빛이 젖어가고 있습니다. 양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푹 일단 물을 주고요. 이 스프링클러의 장점과 그다음에 저번에 물을 주었던 그 직설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와 이 직설의 차이를 보면은 옆으로 나가는데, 일단 스프링클러도 뒷부분에 가면은 수압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생이 부분에 물이 조금 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그 대신 골고루 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 풀이 발화가 안 되는, 우리는 그냥 번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번대진다, 풀이 잘 안 자라는 부분을 번대진다라고 하는데, 번대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직설에 비해서 적습니다. 하지만 직설의 장점은 또 보면 물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줄 수가 있어요. 물을 나눠서 줄 수도 있고 반만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압만 일정하다면은 번대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줄어듭니다.
수압을 조절을 하면서 자기가 물을 주고 싶은 부위에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스프링클러로 고설로 주게 되면은 일정 부분만 줄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물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편리성으로 보자면은 특설보다는 스프링클러 방식이 훨씬 편해요. 그냥 꽂아놓고 그 막힌 스프링클러만 바꿔놓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시금치를 심은 밭에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 물 주는 방식이 이쪽 호스와 이쪽 호스에서 양쪽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가운데로 몰아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앞쪽은 수압이 세기 때문에 양쪽으로 물을 주어도 물이 가운데까지 들어와서 싹이 났는데 점점점 뒤로 갈수록 수압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뒤에는 발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부분은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부분은 씨를 안 심은 것처럼 전혀 나질 않았죠. 똑같이 물을 줬는데 이쪽은 씨앗이 발화가 됐고 이쪽은 발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쉽게 한 번 더 물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네, 물을 주면 됩니다. 되는데 이 작물의 크기가 차이가 나고 이 생장 속도의 차이가 나요. 하지만 밭에 작업을 할 때는 한 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화가 잘 안 되면 솔직히 좀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그냥 밭이 꽉 차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이 많으면은 잡초 발생률도 더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물을 주고 한 번에 새싹을 틔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저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그나저나 두더지 때문에 저 뒤에도 두더지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되네요. 자, 지금 1시간째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땅이 촉촉히 젖었는데 겨우내 워낙 건조해갖고 원래 물이 첨벙첨벙 고여야 되는데 고이지 않고 계속 땅이 물을 흡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분만 더 주고 관수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무가 이렇게 싹이 튀었습니다. 지난번에 물을 주고 놨더니 이렇게 싹이 올라오네요. 지금 보이시는 게 열무 새싹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새로 자라난 열무씨와 그리고 지금 시금치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